안녕하세요. 키노캔버스 큐레이터 별그물입니다. 연애를 할 때 우리는 밀당을 합니다. 상대방을 밀어내고 끌어당기기를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밀당이 일어납니다. 바로 영화의 동일시와 거리두기입니다. 밀당에서 당기기는 나를 좀 봐달라는 뜻이라서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는 왜 구태여 상대를 밀어내는 걸까요? 물론 연애 과정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그럴 때도 있지만 여기에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상대에게 나는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화의 밀고 당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서 영화는 동일시를 통해 관객을 화면 속으로 끌어당겨 몰입의 즐거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관객을 밀어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연애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거리두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거리를 두는 것은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연애와 마찬가지로 영화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냐. 나는 당신이 아는 그런 영화가 아니야.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사이코는 초반부의 격정적인 멜로 영화의 정서로 극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극중 인물인 마리온이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회사 사장과 도로에서 눈이 마주치는 장면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발진합니다. 이 장면은 낯선 정서를 전하며 관객과 거리두기를 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이 영화가 무슨 장르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영화 기생충도 중반부까지는 블랙 코미디처럼 진행되다가 극중 인물 문광이 박 사장네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관객과 갑자기 확 거리를 두며 그들로 하여금 이게 대체 무슨 장르야, 무슨 영화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거리두기는 낯설게 하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낯설게 하기는 독일의 연극 이론가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브레이트가 볼 때 고전적인 연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정립한 원칙들의 기초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극에 깊숙이 몰입하여 인물들이 전해주는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받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연극입니다. 반면 브레이트가 말하는 낯설게 하기는 그러한 극적 몰입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눈앞에 있는 게 진짜가 아니라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영화에서 그러한 낯설게 하기는 흔히 어떤 특정 기법과 관련지어 거론됩니다. 가령 영화 속 배우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관객에게 말을 건다든지 갑자기 화면 속에 촬영 장비가 보인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니라 영화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셀린 시아마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 화가 마리안느는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의 뒤를 쫓습니다. 마리안느의 시선은 엘로이즈의 뒷모습으로 이어지고 엘로이즈와 마리안느의 동선은 수직 방향으로 일치합니다. 시선과 방향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리는 마리안느의 방향이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바뀝니다. 영화는 관객과 거리를 두며 관객의 자연스러운 몰입을 깨트립니다. 이 거리두기는 마리안느와 엘로이즈의 어떤 엇갈림을 암시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180도 법칙은 극중 인물을 가로지르는 가상선이 있다고 하면 카메라가 그 선을 중심으로 나뉘는 두 영역 중 한 영역에서만, 즉 180도 범위에서만 촬영을 해야 한다는 법칙이죠. 그래야 쇼트가 바뀌어도 관객들이 인물들의 위치와 시선, 방향을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빈센트 갈로의 버팔로 66을 보면 한 테이블에 앉은 4명의 인물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매번 가상선의 180도 영역 바깥으로 이동하며 3명의 인물을 담아내기 때문에 관객들은 인물들의 위치와 방향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빈센트 갈로는 이를 통해 관계의 단절감과 소통 불능의 느낌을 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군의 영화 이론가들은 그러한 거리두기 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영화를 모더니즘 영화로 분류하여 고전적인 할리우드 영화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모더니즘 영화는 흔히 자기 반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영화가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그것이 어떤 진보적인 정치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전적인 할리우드 영화는 관객이 영화의 환상에 취해 능동적인 감상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사람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온갖 형식의 영상들을 무수히 접하는 시대에 이런 기법들은 좀 싱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은 단지 영화에 수동적으로 몰입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두기 기법이 사용된 영화라고 해서 반드시 능동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와 발터 베냐민, 현대 산업사회를 탐구한 이 초기 연구자들이 볼 때 대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생활, 그러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번잡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져 도무지 평온하게 지내기 힘든 풍경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들이 볼 때 씩씩 장면들이 재빠르게 지나가는 영화는 관객들에게 일종의 충격 효과, 우리가 논하는 거리두기 효과를 주면서 대도시의 빠르고 번잡한 속도와 리듬에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발터 벤야민은 브레이트의 거리두기 효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초단위로 장면이 바뀌는 영화의 몽타주, 배우가 관객을 향해 말을 걸거나 영화가 기존의 흐름에서 이탈해 낯설게 나타나는 기법들은 요즘 관객들에게 익숙해서 충격 효과를 주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영화 이론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거리두기 기법이 사용된 유럽의 모더니즘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지적인 관객이 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판적 사고는커녕 지루한 영화에 하품을 하거나 영화 재생을 멈추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영화의 거리두기를 특정한 영화의 형식이나 기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집니다. 거리두기 기법을 창안한 브레이트 역시 그게 거리두기란 특정한 기법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거리두기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92년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로버트 알트만의 플레이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리두기 기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그냥 쭉 보면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같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관객이 극중 인물을 동일시하게 만들어 관객들을 영화에 강하게 몰입시킵니다. 물론 이 영화는 할리우드의 상업주의를 풍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뛰어난 점은 단지 할리우드를 풍자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플레이어에서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그리핀은 한 시나리오 작가에게 협박 엽서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연락 주겠다고 말하고 무시한 수많은 작가 중 한 명이겠죠. 협박은 계속됩니다. 그리핀은 엽서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한 작가를 만났다가 다툼에 휘말립니다. 그리핀은 의도치 않게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협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핀은 엉뚱한 사람을 죽인 것이죠. 경찰은 그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리핀은 운 좋게 수사망을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핀은 다시 영화 제작자로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 그리핀에게 협박 엽서를 보냈던 작가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썼는데 봐달라는 용건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지금까지 그리핀이 겪었던 사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운 좋게 붙잡히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영화 제작자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시나리오의 제목이 플레이어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 영화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집니다. 로버트 알트만은 이 결말을 통해서 거리두기를 시도합니다. 관객들은 어떤 장면의 특정한 기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영화를 끝까지 봐야만 비로소 영화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객이 봐왔던 플레이어라는 영화는 현실이 아니라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말하는 건 단지 할리우드에 대한 풍자가 아니라 그런 풍자조차도 상업적인 상품으로 재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말한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현대 문화산업의 강력한 힘을 일컫습니다. 규범에서 이탈하는 풍자와 비판조차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는 힘이죠. 그러니 관객들은 영화 속의 우스꽝스러운 사람들과 상황을 조소하지만 사실 영화가 진정으로 풍자하는 대상은
바로 이 영화를 보며 웃고 있는 관객일지도 모릅니다. 영화가 말하는 진짜 부조리는 돈만 밝히는 할리우드 문화산업이 아니라 그런 문화산업의 부조리조차 오락적으로 소비해버리고 다시 현실을 살아가는 관객들인 것이죠. 로버트 알트만은 플레이어라는 영화 속 인물들이 아니라 영화 자체를 풍자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할리우드의 극단적인 상업성을 조롱하고 고발하는 것을 넘어 관객을 영화 바깥으로 밀어내며 풍자를 바라보는 관객의 자리와 영화를 둘러싼 세상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의 거리두기가 단지 특정한 형식이나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동일시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극영화지만 이야기 자체를 통해 거리두기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단지 이건 진짜가 아니다, 허구다라는 걸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의 바깥에 있는 관객의 자리에서 영화를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찰해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